스몰캡 연구소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를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소 좀 생소하신 기업일 것 같습니다. 사이맥스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업이 있었나 했는데 네. 신규 상장 주더라고요. 네, 올해 6월 달에 상장된 이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2015년 6월 17일 날 코스닥 증시에 상장이 좀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된 이 웨이퍼 이송 장비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 이송 장비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세트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는데 동그란 커다란 이 원판을 만듭니다. 그걸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르면 그게 이제 칩이 돼서 요게 이제 반도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부르곤 하는데 요 커다란 동그란 웨이퍼 요거를 이제 이송할 때 쓰이는 장비를 좀 생산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이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 베이스의 산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 비중으로는 이제 대기 상태에서 웨이퍼 반송할 때 이제 만드는 장비 그게 대략적으로 한 52%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소 충전 개폐기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웨이퍼 장비인데 요것도 29% 정도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출의 한 80% 이상이 거의 삼성향으로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이맥스. 어떠세요? 직접 가보셨나요? 어떻게 오늘 또 연구소에 네. 대상이 됐을까요? 네. IR 다녀오셨나요? 네, IR을 좀 다녀왔는데 네. 사이맥스는 이제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우선은 뭐 회사의 실적 성장보다는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데 좀 주력하는 IR 내용이 주력적으로 좀 있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통상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이제 평택 공장 신규 투자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지금 신규 투자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 기대감이 앞으로 좀 가능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업체들이 약간 조금 조용해졌고, 뭐 최근에 시장도 많이 좀 조용해졌지만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을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낯선 기업인데 그래도 시가총액에 비해서 사람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수 있을 만한 것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총이 작죠.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뭐 시가총액 500억 정도 하는 회사고 연간 영업이익도 대략적으로 뭐 2013년도에 50억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 작년에도 한 58억 정도 했었기 때문에 네.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는 굉장히 좀 작은 회사고 시가총액도 500억 정도밖에 형성이 안 돼 있지만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가 또 가면 또 굉장히 좀 크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좀 존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맥스 설립된 지 10년 만에 상장을 한 겁니다. 2005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이렇게 뭐 영업이익 규모도 작다고 해주셨지만 마진 같은 경우도 뭐 8에서 10% 정도 네.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그렇다면 사이맥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항목별로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전구 몇 개 주시나요? 네, 저는 밸류에이션은 한 3개 정도 드리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회사가 가장 좋은 건 이제 깔끔한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게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부채가 많으면 사실 이자 비용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많이 찍어주더라도 영업 외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매력적인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그대로 거의 순이익으로 좀 찍히는 구조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무부채입니다. 무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순이익으로 그대로 찍히는 구조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 이때까지 역성장한 부분들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역성장한 부분들이 많이 없었고 지금 뭐 반도체 업체가 약간 좀 죽어 있긴 하지만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흑자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2015년 1분기와 2분기도 역시나 흑자를 계속적으로 좀 기록하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좀 실적을 좀 영위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좀 무난한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015년 예상 PER 기준으로는 8.9배 정도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지금 네. 한 9,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8.9배인데 지금 뭐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약간 시장이 약간 급락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한 10배 수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포인트를 좀 잡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무차익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싸이맥스 하니까 가수 싸이가 많이들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근데 네. 전혀 관련은 없지만 네. 좀 젠틀맨이라는 노래도 또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깔끔한 그런 젠틀맨처럼 깔끔한 네. 그런 기업입니다.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성장성에 있어서는 전구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성장성은 약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나름대로 이제 투자를 좀 하지만 수주업체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주라는 게 사실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삼성전자에 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주업체 그리고 관계 입장에서 뭐 갑을의 관계 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매출 비중이 좀 편중된 감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항상 때문에 약점으로 지적되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뭐 삼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 1위긴 하지만 전체적인 뭐 그 글로벌 경기가 좀 굉장히 좀 둔화되게 되면 1위 업체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싸이맥스도 사실 기업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네.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오히려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한다면 네. 싸이맥스만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또 없다. 좀 이렇게 또 반대로 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뭐 삼성전자가 좀 더 이제 반도체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된다면 이 업체도 분명한 성장성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아이템인데요. 전구 몇 개일까요? 단가이나 압력 없습니까? 아이템에? 네. 어떻습니까? 사실 아이템은 이제 전구 3개를 넣어 드렸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뭐 단가 인하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항상 존재를 하고, 그건 이제 벤더상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단가 인하는 삼성 전반적인 정책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아이템의 장점은 필수 장비라는 겁니다. 네.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최근에 뭐 SK하이닉스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쪽도 이제 2016년 하반기까지 평택 공장 투자를 해서 이제 라인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쪽에 가보면 이제 시안 공장이라고 해서 삼성 쪽에서는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부분들도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모든 공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가 바로 이제 웨이퍼 반송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 것은 전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좀 쓰이는데, 이 회사 장비는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공정에서도 이송을 하고 네. 후공정에서도 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송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장비인 거죠. 이 사실 대기 상태에서 웨이퍼를 어떻게 보면 이송하는 게 굉장히 좀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좀 그 먼지 같은 거 있죠? 네네. 먼지 같은 게 이제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장비를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웨이퍼를 대기 상태에서 이송을 하려면 굉장히 좀 외부로부터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정막을 좀 형성을 좀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의 장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필수적인 장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평택 쪽에 거의 한 14조 원 규모의 지금 투자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시안 공장은 지금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시안 쪽에서 한 7조 정도 투자를 하면 싸이맥스 매출로는 한 3,400억 정도 찍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평택 쪽은 나중에 또 투자를 하게 되면 한 600억에서 한 700억 이 정도는 충분히 찍힐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업체만 투자만 해주면 네. 이 회사는 당연하게 발주가 나간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지지난해 400억 원대에서 지난해 500억 원대 나왔는데, 올해 내년까지 성장할 수 있다. 네. 네,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시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로봇이 계속 영상에 나오거든요. 네. 네, 로봇처럼 생긴 기계들이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런 거 생산을 하는 게 있나요? 네, 로봇 기기도 전반적으로 좀 생산을 합니다. 이게 그래요? 장비 업체이기 네. 때문에 사실 로봇 쪽에서 매출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사실 요거는 이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장비 업체들은 사실 이 장비와 관련된 어떤 산업의 어떤 그 확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경우는 로봇을 뭐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얼굴만 달면 로봇 아닌가요? 장비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요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좀 안 된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뭐 모든 SLPA도 그렇고 모든 장비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관련한 이 산업 확장성을 좀 위해서 로봇 장비를 생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로봇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 장비를 좀 생산하고 있지만 매출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항목 되겠습니다. 업황인데요. 전국 몇 개일까요? 네, 업황은 전국 3개입니다. 전국 3개인데 사실 이 회사를 2015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2016년 회사 측에서도 사실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2015년보다는 2016년에 좀 가시적인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15년에 이 장비의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급을 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는 그 로열티를 안 줘도 되는 수순까지 나오는 연도가 2016년이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로열티를 어떻게 보면 지급하는 게 2015년부터 중단이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한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한 50억, 60억 정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0억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한 2, 3%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보다는 2016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좀 빠를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 공장에 지금 14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지금 설립이 좀 될 텐데, 그게 이제 2016년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완공이 되는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도에 장비를 아마 다 받아갈 겁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가 삼성전자에 바로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이제 세메스와 그리고 원익 IPS라는 장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발주를 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삼성향이 80%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평택과 시안과 그리고 한국 쪽에 이제 17라인 그 공장에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쪽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시점이 2016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업황은 아마 4, 5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전군 아마 3개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렌드와 리스크 짚어보겠습니다. 사이맥스 트렌드는 웨이퍼 장비, 반도체 수혜 이렇게 분류해 주셨고요. 웨이퍼 장비는 필수이자 또 이송 장비 쪽이었고요. 그렇죠. 리스크는 매출 의존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사실 이 회사를 이제 투자를 하려면 사실 이 시가총액 사이즈도 굉장히 좀 작고, 회사가 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도 한 50, 6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량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 물량도 약간 좀 제한적입니다. 지금 유통 물량이 한 57% 정도 되는데, 지금 보유액으로 잡혀 있는 게 9월 달까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 0.8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한 6개월 이후에 팔 수 있는 대주주 물량이 41%, 대주주가 41% 정도 가지고 있고, 상장 후 6개월에, 상장을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6개월 후면 이제 12월 달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지금 한 0.28% 정도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면 12월 달에 물량이 나오면, 그때 주가가 더 빠지면 그때 투자를 하시라, 좀 이렇게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고. 목표 주가 얼마 주시죠? 네, 저는 업사이드는 꽤 있다고 봅니다. 2016년도에 시안과 평택과 그리고 17라인이 합산되는 연도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정한 목표 주가는 2016년 EPS에 퍼 10배를 적용했습니다. 사실 10배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밸류에이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봐도 13,000원은 충분히 간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달 이후에 물량이 유통 물량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에 한해서 13,000원 목표 주가를 잡고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유의미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이맥스 화면에서 저는 로봇이 나와서 질문을 드렸지만 내용에는 또 로봇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로봇 쪽도 잘하면 미래 먹거리가 되겠다, 이런 또 평가를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하시네요. 네, 로봇 쪽에 드라이브가 걸려야죠, 우리 산업들이.
네. 그렇죠. 미국이랑 중국이 다 밀고 있잖아요. 네. 일본이랑. 사실 네. 로봇 쪽에서 매출 나오는 회사는 저는 로보스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굉장히 실적이 2분기에 좀 좋았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다음 뭐 스모캡 연구소에서 로보스타라는 네. 업체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영장님. 오늘 네. 사이맥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몰캡 연구소였습니다.